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송원TV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와 함께하는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정인봉 민주당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 후보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담에서는 마사회 이전과 경마장 유치, 두물머리와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같은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그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또 만났네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본격적인 선거 전에 돌입을 했는데 많이 바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 초창기하고 요즘에 느끼는 분위기는 어때요? 초창기에는, 초창기보다도 지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공약들을 보면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그리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돼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공약을 준비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양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게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런 형국으로 고민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사회 본사 이전 및 경마장 유치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양평의 미래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마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마사회 본부하고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양평으로 이전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처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과천 마사회 본부를 양평으로 이전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일반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의원 위치에서 마사회를 과연 양평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을 충분히 품을 만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멀쩡히 있는 그냥 한국 마사회 본부를 이전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올 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마사회 과천 경마장하고 그리고 그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 정도의 아파트를 짓고 그 부지에 짓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 일이라 본다 나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기 큰 방향에서는 경기도로 옮기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몇 군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화성에 있는 마사회 땅이 있는데 그쪽도 거론되고 있고, 동두천, 포천, 양주 이쪽에서 예전에 미군 기지로 사용하던 곳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여주 이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여건은 양평입니다. 왜 양평이냐라고 말하냐면 마사회 측 관계자하고 얘기해봐도 첫 번째 조건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양평에는 규제가 너무 많은데 한국 마사회를 옮기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평에는 땅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서울의 1.5배 해당되는 토지가 있고, 교통이 전철이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도 있기 때문에 전철이 좋고 현재 도로 상태, 고속도로 나 있는 상태에
이번에 이제 양평 서울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최적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과한 제재를 받고 있는 곳에는 과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양평이 수도권 2천만 명이 이상이 먹는 물을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팔당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우리 양평의 거의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존 권역이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양평에 가장 하면은 떠오른 게 지평 막걸리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평 막걸리가 양평에서 한 100년을 넘게 해왔는데 몇 년 전에 일부는 춘천으로 옮기고 천안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증설이 안 되니까 여기서 증설을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막걸리 공장 하나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쓰던 곳 100년 동안 해오던 것을 증설을 못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마사의 과천 경마장을 옮기는 데는 최적의 요건이다. 땅도 높고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양평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다.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양평이고 또 환경이 좋고 가깝고, 그래서 마사의 관계자 얘기는 지금 확실히 어떤 상황이 정리돼 선거 끝나면 이제 한다는데 6월 말까지 지금 큰 틀에서 방향을 잡기로 돼 있고요. 2030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양평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양평으로 옮기게 되면은 어떤 점들이 좋냐면은 마사의 현재 직원들이 정직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협력하는 직원들이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멀리 옮기게 되면 그 수가 갑자기 어디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일부는 사람이 이렇게 이주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출퇴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마사의 과천 경마장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하나의 큰 말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가족 공원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35만 평 정도 과천에 되는데 옮기게 되면은 한 그 2배 가까이 되는 6, 70만 평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한 골프장으로 보자면 2개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옮겨오면은 여러 가지 일단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생기지만 또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특히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한 500억 가까이 지방세가 늘어납니다. 연간? 네, 그렇습니다. 오, 대단한 세수입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가 양평에 거쳐지는 게 한 1,500억 남짓? 양평의 지방세가 한 1,500억 남짓 되는데 500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그게? 30% 이상은 되겠네. 여하튼 간에 몸으로 체감되는 것으로 보자면 엄청나죠. 세수만 보더라도. 그 지방세가 500억이 늘어나면요, 우리 양평 예산이 한 대충 1조 잡는다면 복지 예산이 그중에 한 35% 되고, 일반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이 한 25%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데 또 한 15% 정도 되고, 이것저것 좀 빼고 나면은 교육이 또 한 10% 15% 되고,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 이 부분이 500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런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그 많은 면적이 소유되는 그런 마사회를 유치하게 되면 환경이나 이미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예전에 그 용문에 하상 경마장을 유치가 아니라 들어온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엄청나게 시끌벅적했죠. 그렇죠. 그 당시. 근데 하상 경마장하고 마사의 본부하고 합천 경마장은 완전히 다르죠. 하상 경마장 그야말로 이제 경마 중심의 것이고, 지금 이리 유치하려고 하는 본부하고 과천 경마장 이전 부분은 그 이름 자체가 레츠런 파크라고 그야말로 말과 함께 어울리고 뛰고 노는 공원입니다. 스포츠, 이게 말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미처 못 드렸는데 한 연간 24,000명, 아까 직원들 정직원 빼고 나서 24,000명 정도가 관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사회를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이렇게 결정이 날 겁니다. 올 6월 달에 하고 이게 2030년에 이전을 끝내는 거니까 바로 시작되면은 어떤 이제 뭐 로드맵 잡고 하면은 그 진행하는 속도가 우리가 체감할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양평으로 유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양평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의 공약을 제시를 했고, 또 제가 제시를 했지만 우리 그 군수 후보도 같이 함께, 박은미 후보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 군수 후보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보도에 나와서 거기 관련해서. 그래,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여야 구분 없이 답을 찾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물머리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민들과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이제 생긴 지가 몇 개 안 됐습니다.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이 얘기가 있는 것은 양평의 두물머리 이론이 뭐 유엔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꼽힐 정도로, 지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되는 데는 전문가들 좀 얘기는 좀 부지가 좀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지가 제가 볼 때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한강과 북한강을 전부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마무시하죠. 작은 게 아니라 그 우리 남한강 두물머리에,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두물머리에 그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래, 그 앞에 섬? 네, 맞습니다. 그 무슨 섬이라고 그러더라, 이름이? 그게 손바닥만 합니다, 그 섬이. 그렇지. 그냥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 섬 이름이 큰 섬이라고 합니다. 큰 섬. 큰 섬. 이름이, 큰 섬이야, 이름 자체가? 그 조망만한 섬 이름이 큰 섬인데 왜 큰 섬인지 아십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큰 강을 품고 있다고 해서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 섬이 팔당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그냥 연결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팔당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동네 가수원 조그마한 언덕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언덕의 높이에 있어서 그 물 수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하자면, 국가정원도 2030년에 국가정원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물머리의 이론에, 세미원을 포함해서 두물머리 이론에 국가정원이 형성이 된다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자금이 풀린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말하자면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은 양수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수리, 두물머리는 많이 아시고 찾지만, 그게 생겼을 때 오는 파급 효과는 우리 양평으로 봐서는 엄청나다고 봐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요. 참고로. 예.
우리나라에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게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몇 곳 안 돼요. 제가 가본 게 이제 순천만 하고. 태화강은 예, 여기나 예. 그리고 뭐 울산. 태화강. 네, 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예.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네. 태화강 가보셨군요. 거긴 아니 조그맣죠. 가보진 않고 예. 그냥 얘기만 들었지 예. 국가 정원이라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금 우리 세미오는 이제 경기도에서 하나라는 이제 정원이죠. 예. 근데 이제 국가 정원으로 되게 되면 그 전체 관리 유지 비용들을 전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또 관할하는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오므로 인해서 주변에 뭐 상권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을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또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렇죠. 서울에 가깝고. 자 이제 국가 정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네. 이게 어떤 점에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게 좀 충돌이 생기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 국가 정원을 만든다는 것, 정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정원 지정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포스코싱 해주는 거라고 봐요.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예. 그런 거지 개발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국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자연을 그렇죠. 활용해서. 자 그러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5분이 훌쩍 넘었거든요. 예, 좀 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약인데 무료 통행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네. 이제 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양평의 주민들이 제대로 편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양평이 크게 보면 이제 동쪽으로는 동북권, 서쪽으로는 서북권, 그 다음에 중부권 돼 있습니다. 서북권으로 보자면 강화, 양서, 소종 이렇게 나뉘거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양평읍, 동북권은 동부 이렇게 나뉘는데 그게 세 개의 축이 일단 문화권이에요. 문화권인데 예전에는 강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 학교도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겨울로 넘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71년에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배 타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물이 많았을 때는 뭐 그랬지만 이렇게 다리 걷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쪽 학교 다녔기 때문에 동창도 여기 있고 그러는데 댐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뭐 그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종이나 양서면 우리 양수리에서 강화면을 가려면요 5개의 시를 거쳐야 가요. 지금 현재. 예. 보세요. 양수리 양평에서 저 강화면 우리 양수리에서 강화면을 가려면 양평에서 남양주를 거쳐야 되고 하남을 거쳐야 되고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다시 강화면 양수리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시 문화권을 가져 있는 지역이 다리가 안 나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당연히 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문화권인데 고속도로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 IC 통로를 열어주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료 통행권이어야지. 아니 내 동네 내가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 가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다니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이 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 그럼요. 당연히 많이 있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공항을 가자면 어디 다리를 건너십니까? 그게 무슨 다리야? 인천대교? 인천대교 건너죠. 인천대교 건너 다니는 그 주민들은
예?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대교 건너다니는 주민들은 무료 통행권입니다. 거기는 사는 요금도 비쌉니다. 예. 거기 사는 주민. 그럼요. 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유, 충분히고 가능한 얘기네요, 보니까. 그럼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데 고속도로 요금 무조건 내고 다녀야 된다는 머리 인식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 무료 통행 추진 과정에서 네. 필요한 절차나 협의는 어떻게 그런 절차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무료 통행을 하든가 네. 그러는 거지 아무런 양평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것은 별로 그렇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건 뭐 한국도로공사하고 양평군하고 정부 측하고 얘기하면 될 일이지. 자, 이번에는 의료 인프라에 관련 내용입니다. 양평의 의료 환경에 대해 평소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평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는 생명, 목숨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응급실이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게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의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양평이 이제 우리 군수 후보자들이나 저나 의료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양평병원의 비용을 예산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군립병원을 설치하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 도립병원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세 가지 안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굳이 분리하자면 세 가지인데 저는 이제 뭐 첫 번째 부분은 양평병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생각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평 주민들이 최고의 이제 예전에 받지 못한 서비스를 이제는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의료 부분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군립병원으로 보자면 군립병원을 양평 예산으로 그걸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벽에 부딪히는 게 예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인데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짓는 데만 뭐 한 1,000억 정도 전후되는 거고 1년에 운영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한 달에 한 20억 남짓 이렇게 되면은 200억, 20억, 아니 1,000억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군에서.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군에서 또 거기에 대한 의사들을 데리고 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내고 주장하고 이번에 공약했는 게 도립병원, 경기 도립병원, 양평병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병원 산하에 그러니까 뭐 지점 형태로다가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경기 도립병원의 산하의 양평병원 말하자면 그래서 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의사도 도립병원 정도 돼야지 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요즘에. 그리고 예산도 도 예산으로 해야지 양평 예산 뭐 얼마 된다고 거기 다 투입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보자면 경기도청하고 소방청, 교육청 이렇게 예산을 총 하면은 한 70조 정도 되는데 양평은 1조입니다. 7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그럼 지역별 발전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서 신도시에 대해서 자족형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떤 모습의 도시를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양서 신도시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수 신도시, 국수의 2만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국수리에. 네, 국수리. 이게 지금 국수리가 좀 굉장히 어설픈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현재 양서면이 이제 두 개 큰 축에 두 축으로 나눠서 양수리 쪽하고 이쪽 국수리 쪽이 두 축이 나뉘는데 인구가 대충 한 반반 가까이 되는데 국수리가 전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활권도 그래요. 네. 말하자면 면사무소 말하자면 우리 면사무소도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출장소로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도 여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이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어설퍼요. 이게 출장소도 출장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보건소도 보건소 기능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그러면은 들어서고 그리고 또 거기가 좋은 게 국수리가 좋은 게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시골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냐면 국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해갖고 국수리까지는 국수리 경계까지는 들어오는 초입까지는 집을 단 한 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린벨트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등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 짓기 어려운 곳이 양수리 주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 채도 짓기 어렵기 때문에 못 짓기 때문에 국수리에서 시작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분들이 집을 가까이 있는 이 국수리쯤에 집을 지으면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단독주택에 생활을 하고 전원주택에 생활을 하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만 도시가 알차게 들었으면 기존 도로라든지 다른 인프라라든지 아까 면이 승격되면 보건소라든지 면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알맞는 딱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국수리의 국수리 벌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네. 하여간에 평야지대가 꽤 넓잖아 이거. 네. 그리고 국수역도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양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이점 짚고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는 서종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본다라면은 인구가 감소한 나머지 자꾸만 초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폐교되어가는 추세인데 물론 양평이라는 도시는 큰 대도시, 서울이라는 큰 대도시를 옆에 끼고 있다 보니 인구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본다라면 인구 증가가 일시적인 측면에 머물다가 다시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섣불리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조금은 우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서종고등학교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평의 인구는 군 단위, 양평군 단위 뿐만 아니라 시단위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네. 예외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양평의 인구가 지금 13만이 가까이 되는데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게 10년 남짓 좀 더 될 거예요. 그렇지. 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서종의 인구가 증가하다가요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빠져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서종 고등학교 유치한다는 게 거기에 있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 학부모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를 하다가 네. 또 최근 들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를 예. 가서 이사 가다 보니 네.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종 인구가 만을 찍었다가 이제 빠져서 뭐 9천 몇백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서종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 있어요. 서종에 중학교가 있는데 서종 중학교 1년에 졸업하는 학생 수가 한 뭐 100명 전후 이렇게 됩니다. 100명 전후 되는데 100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그 고속도로 IC 지나서 강 건너서 저 남양주 뭐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애가 우리 중학교 3학년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냐 상당히 깝깝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모들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 부분을 주민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도 그것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일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의원들이 나는 이걸 지금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지금 진보 교육감 후보하고 우리 박은미 후보랑 군수 후보랑 저랑 어제 만나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걸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세우는 것은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입시 제도만 빼고 나머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거기서 해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우리가 축구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슈팅의 기회가 오면 반드시 골을 넣어야지. 예? 못 넣으면 헛발질하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 안 돼야지. 그런 경우.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옥천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내용입니다. 예. 청년과 연결된 공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정착하게 될까요? 옥천에 하나프라자가 있었잖아요. 네. 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폐쇄된 상태. 말하자면 이제 철망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프라자 입장에서도 거기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될 겁니다. 지금 그 통로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단순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통로를 찾는데 민관이 또 거기 하나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는 방법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뭐 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참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게, 온파간이 딱 들어가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휴식하기가 참 좋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네. 나도 여러 번 다녀보긴 했어. 네. 예전에. 그래서 일하면서 일도 하고 휴식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창조적인, 그 일을 하기가 참 좋은 자리라고 는 생각해서, 일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는 어떤 그 워케이션의 장소가 최적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판교 테크노밸리, 그 우리나라의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거기에 일하는 분들과 거기를 어떤 그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연구하는데 뭔가에 와서 휴식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과 연계를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그 3선에 도전을 하는데 재선은 예전에 제가 여기 양평에서 군대 생활하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25년 만에 다시 출마를 하는데 그때 재선을 하면서 제가 경제투자위원장을 했어요. 경기도에. 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건교보안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10만 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평은 안 된다. 최소한 60만 평은 돼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해서 그 건의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건교부를 획득해서 제가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60만 평의 성남의 좌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3년, 25년 전이죠.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의 연구 기술하는 분들을 우리 그 옥천에 있는 하나프라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휴식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좋은 안이 있다면 또 그걸 해야죠. 이미 그런 쪽으로 시도하고 관철을 시켰던 그런 예. 사례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안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좋은 안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선거구인 옥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멀쩡하게 운영하던 게 방치되고 그냥 그런 상태다 그렇습니다. 보니 주민들도 좀 그렇고 예. 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볼 때도 좀 걸림돌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농어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폐쇄시켜 놓고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그렇죠. 영향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산과 가장 밀접한 공약이겠죠. 도시가스 상하수도야말로. 네. 근데 확대 추진의 방향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얘기보다 많은 얘기를 경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도시가스를 많이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겨울이 반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반이. 예, 겨울이 반인데 맞아요. 이 비용이 난방 비용이 어르신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한 7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걸. 도시가스 들어오면 적어도 반선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촌 그 한 달 살림에 그 30만 원 갭은 어마무시해요. 그렇지.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중요 도시 중에 도시가스 안 되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다 도시가스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가스는 어떤 거 같냐면 도로 인프라하고 난 같다고 생각해요. 도로가 정부에서 이렇게 도로를 깔고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도시가스도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초창기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뭐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 주민들한테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나는 그 부분이 물론 이 도시가스가 민간 사업자긴 하지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도에 이제 당선돼서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시한 공약 중에서 예. 국민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네. 뭐 공약 하나하나가 참 어떻게 보면 온 신경과 땀과 노력으로 말하자면 이 부분을 만드는 건데, 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과천에 있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본부와 과천 경마장을 꼭 유치해 나가겠다. 그 유치해 나가는 부분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 다 끝났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번 이제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유권자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의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참 정치인들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대책 없는 싸움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책 없는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뭐 이렇게 하해도 하는 것이고 이해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처럼, 정치인이 뭐 싸움은 정치 행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싸움이 국민과 양평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 여야가 접점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운동을 통하면서도 우리 뭐 여야 후보자들이 이렇게 많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대화와 어떤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의 생각을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공약이라는 것은 결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담이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의 생각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송원TV는 앞으로도 다양한 양평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